참여 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셔야 돼요. 집중적인 학습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배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부트캠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적인 환경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숙형 부트캠프가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라고 한다면 녹화된 강의를 주는 부트캠프가 어울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캐치해갖고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네트워킹 효과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부트캠프에 강도 높은 커리큘럼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평가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동료들과 함께하는 부트캠프를,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영상 강의를 주고 학습하는 부트캠프를,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는 시간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정과 병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미리미리 조율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수업은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무엇도 함께 공부하겠다. 여러분들만의 계획표를 세우셔서 오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부트캠프를 하는 동안의 생활비. 부트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철저하게 계획해야 돼요. 금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불안감이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받아서 하는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요. 훈련 수당이 나가죠. 훈련 수당 한 3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피 같은 곳은 100만 원이지만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것들 외에 어느 정도는 생활비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꼭 검색해 보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거 잠깐 볼게요. 네, 지금 5월 17일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월 19일까지예요.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 정주 비용 보조도 있고요. 학습 공간 연계 지원도 있어요. 이런 지원금은 별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훈련 수당과 별도로요. 이런 것들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트캠프 기간입니다.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몇 주 정도 되는 것들은 보통 체험형 부트캠프고요.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짧은 기간의 부트캠프에 내가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라고 해도요, 3개월 내에 예를 들어서 풀스택이면 너무나 빡빡해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인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가리키는데 이 기간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기간에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의 부트캠프인 경우에는 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깊이가 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분석 같은 거를 해보셔야 합니다. 과정 선택과 부트캠프 종류 및 차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트캠프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는지 조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풀스택 개발, 이러한 과정들이 웹 개발의 큰 카테고리인데요. 나에게 맞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각 부트캠프의 차별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 사용기술, 강사진, 실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행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어요. 1기부터 7기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 8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거면 1기부터 7기까지의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잖아요. 깃허브에 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수행해야 될 최종 결과물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작업물의 수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인트가요. 그런데 중간에 강사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참여자를 직접 만나서 커피챗을 하는 거죠. 어떤 강사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전 참가자들의 리뷰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강사진, 커리큘럼, 학습 환경,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트캠프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러 곳에서 이 리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강사진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확인하실 때는 이전 강사와 지금 강사가 같은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리뷰들을 모아놓거든요.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보면은 개인적으로 온 메시지들이죠. 이거는 이제 리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오거나 저희 강사진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온 메시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트캠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이점이 되겠죠. 저희 회사의 리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사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트캠프의 성공은 물론 여러분들의 열의도 있지만 강사진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강사진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지, 경험은 풍부한지,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